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소리 잘 들리죠?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인정형 제품,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루바 블렌드에 대해서 갱년기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아무래도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머리한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제품은 뭐냐 하면 퇴행성 관절염에 관련된 어떤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절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연골 자체가 따라서 퇴행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관절염이 있어요. 그 관절염을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 때문에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염증성 관절염인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 외에도 또 많아요. 많은데 크게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성분이 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연골이 재생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나 아니면은 연골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퇴행성 관절염은 남자들은 이제 많이 써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뭐 노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 반해서 대부분은 남자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어떤 영향과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40대 갱년기가 좀 오면서부터 원인 모르게 퇴행성 관절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관절 전문센터에 가보면은요, 대부분의 한 70% 정도가, 7에서 80%가 대부분 여성 환자거든요. 그래서 여성 환자들의 노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거 관련된 증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성분을 넣어주는 어떤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보면 이름이 조인트 가드죠. 옛날 이름은 그냥 글루코사민인데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에 그래서 조인트를 가드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조인트 가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주 성분은 뭐냐면요 글루코사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에는 황산 글루코사민 1500mg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MSM이라는 황이죠. 그래서 그런 식이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밑에 보면은 연골 성분으로 콘드로이틴,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그 다음에 허브인 보스웰리아라는 게 있어요. 보스웰리아는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탁월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세로라 농축물이나 시트러스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이 황산 글루코사민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연골의 주요 성분 중에서 좀 어려운데 프로테오글리칸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이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든 전구 물질이 바로 글루코사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관절 충격이 완화되고 잠깐 효과가 있는데 30대 이후 되면 이 글루코사민 합성이 막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SM 가는 거는 콜라겐 합성하는 물질이에요. 타입 2 콜라겐이 있거든요. 콜라겐 합성하는 물질인데 보통 이제 한 20이 지나면 벌써 연골이 콜라겐이 합성이 감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 연골 성분을 넣어주는 것이 조인트 가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연골 성분인 조인트 가드를 권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뭘 권하면 좋으냐면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메가3를 써주면 염증도 떨어뜨려주면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위 어떤 조직을 보강해주기 위해서는 단백질, 그죠?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같이 써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 물론 뭐 비타민도 중요하죠, 그죠? 그거를 연골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B, 비타민 C 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F-옥타코사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F-옥타코사놀이거든요. 옥타코사놀의 원료는 뭐냐면 쌀기 안에 들어있는 옥타코사놀이에요. 그래서 쌀기에 포함된 옥타코사놀과 녹차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옥타코사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역할은
그 집중력과 지구력 부분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 우리 뇌파에는 보면은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 이런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그 깨어 있을 때 나타나는 파가 바로 이 알파파예요. 그래서 알파파는 집중력과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관여하는 어떤 파인데, 그래서 이 알파파가 많이 나온 사람은 집중이 잘 되고 학습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력이 필요한 어떤 운동선수라든지 뇌를 많이 쓰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에포옥타코사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에포옥타코사의 이제 그 기능은 그 뇌는요, 그 우리 탄수화물 중에서도 뭘 쓰느냐면 글루코즈, 즉 포도당을 씁니다. 뇌는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를 쓰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이 원래 다당류가 2당류로 나누어지고 단당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분해되는데 결국 필요로 하는 거는 뭐다? 포도당이잖아요. 근데 포도당을 너무 많이 써야 될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 다당류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군집화 시켜 놓는 그런 걸 가지고 글리코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은요. 분해 바로 해가지고 바로 포도당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의 어떤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뭐 수험생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이걸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F옥타코사놀이에요. 그래서 F옥타코사놀 가는 것 자체는 아까 했지만 이제 수험생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한테 보내주면 좋은 제품이 이 제품이다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밀크시슬 EX 하는 건데 요거는 간세포 재생약 이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또 저장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나쁜 물질을 어떻게 해독하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간의 기능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거는 비타민 B, 비타민 C와 같은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이 간세포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간이 파괴되죠. 세포가 파괴되죠. 세포가 파괴되면 그 간 안에 있는 간 그 효소, 그걸 GOT, GPT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진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GOT, GPT를 확인해서 높아지면 간세포가 이 사람은 간세포 파괴됐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뭐냐면 간염. 그 다음에 이게 심해져가지고 간이 딱딱해지는 게 뭐라 그래요? 간경화. 그죠? 물론 그러면서 간암 나타나고 왜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간세포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간세포를 재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간세포 재생해 주는 데도 대표적으로 좋은 게 그 실리마린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밀크시슬 추출물인데 밀크시슬은 바로 국화과 식물인 엉겅퀴예요. 그래서 이 엉겅퀴 속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것이 간세포를 재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크시슬 EX라는 이 제품에는요, 엉겅퀴,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 뿌리, 그 다음에 아세로라 분말, 그 다음 비타민 B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간에 이제 해독 작용도 물론 도와주지만 간세포 자체를 재생해 주는데 어떤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간장약 하면은 밀크시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러케어, 말 그대로 엘러지 케어인데 이거 제가 잘못 적었거든요. 비염에 효과가 있는 비염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엘러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과민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면역 반응인데 이 면역 반응이 적당한 면역이 아니고 과하게 면역이 나타나는 것, 과한 면역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면역 중에서는 콧물이 흘리는 어떤 그런 비염, 그 다음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천식, 피부가 예민해지는 아토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그 알러지 삼총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요 엘러케어는요, 그 특히 비염 쪽에 효과가 뛰어나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료는요, 피카오프레토 분말하는 거하고 아세로라하고 계피 요 세 개를 적당히 믹싱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연구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말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 그거에 따라가서 효과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케어는요, 비염이 증상이 좀 많이 심할 경우에 써주면은 보통 병원에서 알러지가 심하면 뭐 쓰죠? 스테로이드 쓰는 거 아시죠?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 바로 이렇게 뭡니까 주사가 아니라 이렇게
흡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히스타민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효과를 쓰면 정상 금방 좋아지지만 결국은 이게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또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 알로케어 자체는요. 이런 증상을 이런 면역 억제의 반응이 아니라 그대로 증상을 호전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면역 증상을 떨어뜨려주는 비염 증상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서 알로케어 증상이 심할 때 써주면 좋겠고요. 물론 비염 자체를 줄여주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강의했을 때 위와 장 조직을 좋게 해주는 쪽을 해주다 보면 차츰차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케어. 자, 그 다음에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 원래 이 코큐텐은 어디 있느냐면요. 우리 몸에는 제가 전에 비타민 B 강의할 때 면역이라는 그 에너지 만드는 거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ATP를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돌아가려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어요. 원료 물질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돌아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포 안에는요.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보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 요소, 이 네 가지가 이 모든 게 있어야지만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보조 요소인데 희한하게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원료 물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요. 코엔자임 큐텐이 없으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에너지가 다운되면서 피곤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코큐텐 합성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코엔자임 큐텐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보조 효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바로 항산화제, 지용성 항산화. 우리가 왜 항산화는 이야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산화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 다 되는데 비타민은 ACE, 비타민, 그 미네랄은 아연,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산화, 식물 내재 영양소가 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코큐텐은 이거는 전부 다 세포 바깥쪽에서 효소를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코큐텐은 뭐냐면 세포 안에서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항산화 기능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도가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심장, 간, 신장, 췌장 우리 몸 모든 곳에서 이제 이 코엔자임 큐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큐텐은요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이 세포 내 항산화 기능이 1번이에요. 그리고 세포 외에도 항산화 물질하고 같이 이제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이게 지질 중에서 LD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DL에 산화되는 거를 떨어뜨려 줌으로 해가지고 혈액 내에 지질 산화가 결국 혈관을 어떻게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가 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도 이 코큐텐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혈압은 안 높은데요. 이렇게. 그럼 혈압 안 높은 사람은 코큐텐 쓰면 안 됩니까? 혈압 낮은 사람한테 코큐텐 쓰면 혈압 떨어질까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고혈압의 원인 중에서 LDL 산화를 네가 예방해 주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벌랑벌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떨어지는 건데요. 혈압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코엔자임 큐텐 자체는요. 세포 내 항산화 기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코큐텐이 도움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40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1번을 써줘도 문제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왜 뉴트럴레틱 코큐텐이 좋으냐면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코큐텐하고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 독자적인 포뮬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수 물질이 들어가줌으로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팔메토가 뭐죠? 소팔메토는 톱이에요, 톱, 그죠? 톱 야자에 나오는 어떤 열매 추출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팔메토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디언들이 이 소팔메토하고 뒤에 네틀로트 이런 건 어떤 성분을 먹는 거예요. 먹었는데 이런 인디언들한테서 전립선이 그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그런 게 줄어드는 효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소팔메토 추출물, 열매 추출물이 이 전립선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는 아시죠? 전립선은 참고로 여성분들은 없습니다.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 보면은 이제 소변구 주위 옆에 이렇게 보면 전립선 양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면 남자들이 전립선이 좀 더 커져요. 비대가 와요. 물론 전립선에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질환도 있는데 이 전립선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요. 소변 나가는 소변구를 되게 야가 이렇게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누르면 소변을 시작을 못 하는 거고 또 계속 누르고 있으면 소변 힘이 약해지는 거고 또 막히죠. 이러니까 비대증 있는 환자들 보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뭐 10분씩 30분씩 고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남자들이 말 못하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겼을까? 이제 이게를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성 호르몬에도 보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스토스테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력해지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바뀌어요. 바뀌는데 테스토스테론 자체는 디하이드로에 비해서 역할은 약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은요. 멋진 남자가 된다 이런 생각인데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네. 누구 좋아하십니까? 송중기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송중기를 만드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일로 옮겼어. 저기 음소거 제가 닫았는데 열심히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송중기를 만들고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짐승남을 만들어요. 짐승남이 어떤 짐승남이냐면 지저분한 짐승남. 그래서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 즉 남성형 탈모 머리 있어야 될 머리에는 털이 없고요. 온몸에 털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거예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남성형 탈모가 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가는 걸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팔메토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이 효소가 뭐 5알파 리덕타제 하는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런 기능 때문에 소팔메토가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는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은요. 다른 회사도 보면은 이 소팔메토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원료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에 있는 이 소팔메토는요. 이 다른 회사의 소팔메토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게 남성 호르몬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기부전이 와요. 발기부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꼭 하고 약을 처방하는 데 비해서 우리 거는 소팔메토는 그렇게 이 발기부전이 전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이 소팔메토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건 도움이 있지만 다른 회사 제품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이 소팔메토는 우리 보면 왜 한 통 나온 것도 있지만 3통 번들로 나오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상당히 좋아져요. 부작용이 없으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소팔메토 브랜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중기를 만들어 드립시다. 여러분 혹시 남편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갈리 가는 게 있어요. 갈리는 마늘인 거 아시죠? 마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마늘 가면은 뭐 만병통치약처럼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효과를 들여다보면 정말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래서 이 마늘 속에 있는 그 알리신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 마늘에는 많이 있는데 이 마늘의 성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늘당 먹는 순간 몸이 따뜻해져요. 즉
혈액이 따뜻해진다. 즉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마늘은요. 순환기 질환, 즉 뭐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라든지 혈관이 딱딱해진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이런 순환기 질환과 손발저림 말초 질환 이런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가리예요. 그래서 가리는요. 물론 제가 이때까지 설명하면서 고혈압이랑 코큐텐, 동맥경화 이런 데 도움되는 거, 혈액순환 도움되는 거, 오메가3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도움되는 거는 레시틴,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리는 이거 다 도움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는 항상 2차적인 치료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걸 쓰시고 플러스로 마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만 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은 또 하여튼 마늘은 2차적인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만 되면 같이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1번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 순환기 따뜻하게 해준다. 손발 저리잖아요. 오메가3 쓰면서 관리 써보세요. 그러면은 발가락 막 저리고 그죠? 차가운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오메가3 쓰면서 관리 딱 쓰면 한 달만 쓰면 금방 좋아져요.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관리는요.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서 위암이라든지 이제 소화기 쪽의 암, 위암, 결장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많이 생기는 유방암이나 남자들 전립선암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에 이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관리 써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위에 도움되는 건 비타민 C죠. 확실히 알려진 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은요. 균을 죽이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면역을 높여주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균을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비타민 C는 면역을 죽이니까 균을 안 죽이고 뭘 죽이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리는요. 균 자체를 항생 효과가 있어서 균을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균 때문에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 질환들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좀 곱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도 이제 그 뭐 결막염 중에서도 바이러스성 결막염도 있지만 나쁜 거는 박테리아성 결막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곰고 이런 증상에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에 목 안에 이제 뭐 후두염이 생긴다든지 보면 편도염이 생긴다든지 폐렴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여성들 그 방광염이 생긴다든지 질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늘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정력 높여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데 도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재생에 간세포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도움 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이제 마늘 분말에다가 이제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 E 들어있고 파슬리가 들어있는데요. 섭취 대상자는 금방 이런 사람들 다 도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늘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효소인 알리신과 같은 이런 효소거든요. 효소는요. 열에 약해. 그 다음에 위산에 약해. 그래서 이 알리신이 어디서 흡수되느냐면은 위장을 지나서 십이장에 있는 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알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코팅을 씌운 거예요. 코팅 씌워가지고 위산에서 코팅이 싹 벗겨지면서 십이장에서 흡수되게끔 했기 때문에 이게 다사 어떤 거보다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생마늘을 먹어봐야 아무런 효과 없다. 이유는 아시겠지, 그죠? 열에 약해요. 그래서 위산에 약해요. 소화 효소도 약해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관리가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좋은 거는요. 우리 제품에는 비전 아이디, 그 다음에 비타민 A, 그죠? 그 다음에 빌베리 DHA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있는 요 비전 아이디는 바로 노화, 즉 30대 이후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노안에 도움되는 거예요. 노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황반색소가 있고 색소가 밀도 떨어지면서 노안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비전 아이디는 루테인, 마리골드에 들어있는 그런 루테인 성분 자체가 이 황반색소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눈에 좋은 비타민 A라든지 빌베리라든지 블랙커런트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안이 시작되는 30대 이후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비전 아이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는 이제 주로 어떠냐면 이제 전 연령대 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 카로틴 플러스는 시각과 나머지 세포 전반은 오늘 설명 안 할 겁니다만은 시각에 도움되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아주면 다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빌베리 DHA는 주로 이제 DHA 자체, 여기 DHA 들어있고 비타민 A 들어있고 허브 빌베리 들어있고 뭐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뇌하고 눈에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젊은 애들, 10대 전에 이제 시력에 도움이 되고 뇌기능에 도움이 되고 IQ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진코엠 가는 거죠. 진코엠은 이제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그 순수한 은행잎에서 나오는,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플라보놀 배당책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하는 역할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뇌 세포, 그러니까 뇌 세포는 다른 거와 좀 다르게 길쭉한 거 아시죠? 그죠? 이게 죽삭도 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쭉한 이 선 같은 여기에 나쁜 물질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이런 활성 산소 물질이 여기 축적이 되다 보니까는 기억력, 그러니까 기억력이, 그러니까 우리 딱 보자마자 나 저도 알아. 근데 이름이 생각 안 나.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깜빡깜빡거리고 이 기능이야. 금방금방 안 되는 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이 은행잎 속에 있는 이 플라보는 배당체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건망증이 생기거나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뇌수술하고 나와서 일시적으로 뇌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진코엠, 은행잎하고 같은 성분을 써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코엠은 깜빡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뇌수술하고 나서 뇌기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써주면 도움이 좋은 게 이 진코엠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시틴은 이제 앞에 그와 같이 연결해 놨는데, 레시틴 자체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뇌세포막에 들어있는 인지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시틴이 성분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가 오느냐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틴은 치매에 도움이 되고, 또 레시틴은 원래 천연 계면활성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가 있는 사람들, 치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레시틴이 도움될 거고,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진 사람 도움될 거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에도 이걸 써주면 또 도움이 되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LA 브랜드 간말 리놀렌산은 이제 갱년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는 거예요. 사실은 GLA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오메가6잖아요. 그래서 오메가6 계열인데, 원래 오메가6는 전에 설명했으니까 제가 자세히 안 할게요. 오메가6는 리놀렌산 내지 리놀레산이 간말 리놀렌산을 바뀌어요. 그죠? 이 간말 리놀렌산이 이게 1계열의 몸 상태가 좋으면은, 내 몸이 알칼리가 돼 있고 건강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좋은 기름이 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1계열로 해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하고요. 좋은 기름은 염증을 떨어뜨리고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몸이 산성화되어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고 나쁜 상태가 되면요, 이게 아라키돈산이라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요. 동물성 어떤 지방으로 바뀌면서 짝수계열 프로스타글란딘 되면서 나쁜 기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GL 브랜드 간말 리놀렌산은 반드시 내 몸이 산성화가 안 되고 알칼리가 돼야 되면서 추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들어가 주면 좋은 기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기름인데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염증들을 터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GLA 브랜드는요, 그런 혈액순환을 일차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갱년기라든지 여성질환, 그죠? 갱년기 여성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사적으로 써주면 좋겠다. 특히 그 여성질환 중에서 왜 생리전 증후군 있잖아요. 생리전 증후군과 관련된 그런 증상에 써주면 도움이 더 좋은 제품이 바로 뭐다? 요거다. 이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GLA 브랜드 간발 리놀렌산은 여성 환자들한테 써주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갱년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갱년기 자체에 대한 부분 잠시만요. 갱년기 여성 질환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방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여성 질환을 이야기할 때요, 여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남자에서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대쯤 지나고 나면은 뭘 하냐면 2차 성징이 오면서 여성으로 바뀌어요. 여성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있잖아요, 그죠?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이 기능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여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춘기, 2차 성징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으로 봐가지고는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그냥 한 열 몇 살까지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별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근데 너는 이제부터 너는 여자야 하면서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막 되는 거예요. 되니까 몸에 무리가 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생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 커지면서 여성화 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여성으로 가는 아주 축복받는 어떤 시간이지만은 너무 큰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사춘기라는 게 여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사춘기라는 게 뭐 당장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생리가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춘기 시간이 거의 한 2, 3년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뭐예요? 그 착하던 딸이 어떻게 해요? 정말 못된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 스트레스 너무 크다 보니까요. 몸의 변화도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생리불순 오고 그 다음에 생리통이 심해지고 막 이런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그래서 뭐 사춘기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가 어떻고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여성으로 살면서 이제 생리가 정상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정상화 되면서 매달 생리를 해요. 이제 적응이 되니까 그걸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또 어떻게 또 임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임신이라는 것도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 2, 30년 잘 살아요. 그죠? 잘 사는데 또 한 40이 넘어가면서 또 이 여성 호르몬을 또 그다 느리네? 그러면서 뭐가 봐요? 갱년기가 오고 폐경이 온단 말이에요. 여성은 뭐냐면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요. 어마어마하게 극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몸의 변화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갱년기가 오면 또 못 견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남자들 절대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생리하고 관련된 여성 호르몬 관련된 것이 바로 매달 하는 뭐다? 생리 전 증후군. 그 다음에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갱년기 증후군. 이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몸의 변화도 있지만은 감정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갱년기는요,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 갱년기라는 거는 이제 40대 중반 이후부터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갱년기라 하고 이제 생리가 끝난다 그래가지고 폐경, 근데 요즘은 이제 완경 이런 말을 쓰죠. 용어를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증상. 그래서 사실은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요, 가장 쉽게 치료하는 방법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지는 갱년기 치료하는 여성 호르몬들이 유방암이라는 무서운 어떤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못 쓴다라는 이야기가 2000년도 초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요. 그 이후에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개발되고 점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갱년기 시작되고 너무 힘들고 막 하면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서 단 1년에 한 번 정도 부인과 검사를 하고 유방 검사를 하면서 여성 호르몬을 써주면은요.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사들하고 꼭 상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갱년기는요. 이게 왜 사람들은 오해를 받냐면 왜 사춘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오해를 받았냐면 본인은 너무너무 힘든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갱년기가 나타난 나이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정상의 차이도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아서 너무 힘든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소의 수명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보통 이제 난소의 평균 수명이 한 50대 전후 되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기 폐경이 되면요. 40대부터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인위적으로 수술해가지고 조기평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도 모르는 원인 불명으로 난소가 배란이 안 되고 난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기평이 오는 경우도 요즘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 외부 독소나 독소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오해 진실은요. 보통 갱년기는요. 보통 뭐 짧은 사람은 뭐 1, 2년 가지만은요. 보통은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60 넘어서 폐경되고 나가지고 10년 지났는데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를 이제 심하게 갱년기에 시작하고 초기 한 1, 2년은 정말 심하게 겪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갱년기 증상은요. 감정적인 증상이 많아요. 그래서 애를 다 키우고 나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데 생리가 떨어지면서 그죠? 안 그래도 지금 감정적으로 우울 상태가 됐는데 이 갱년기가 오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갱년기 때 뭐 절대 안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죠?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적인 증상을 치료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울감과 상실감을 동반하는 나이가 됐는데 이 갱년기가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더 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을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 나타나면 참아요.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이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이걸 적극적으로 옆에서 스포트 해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 개인에 따라 정말 다양한데, 이게 갱년기 증상 보시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머리가 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갱년기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초기에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면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 이게 이제 외부의 어떤 기온 변화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내 몸이 지금 적응을 못해서. 원래 여성으로 보면 이걸 적응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막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그다음에 감정적인 뭐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불면증도 오고 그러면서 유방이 막 아프면서 인통증도 오고요. 그러면서 생리가 막 이제 불순해지면 점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음부가 자꾸 건조해지죠. 여성 호르몬이 없다 보니 건조해지니까 요실금도 오고 그죠? 피부 탄력도 감소하고 성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질건조증이 생기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결국은 골다공증이란 골밀도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증상까지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이 폐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안면 홍조와 발한이에요. 이게 사람들 차이가 많은데요. 심한 사람은 못 견뎌요. 자다가 막 땀이 있잖아. 흥건해져서 밑에 이불을 다 베릴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얼굴 벌게졌다가 막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여성의 61%가 경합니다. 그냥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외음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식기 건조증 때문에 그 성관계도 불편해지고 방광에 또 자극이 되다 보니까 방광염도 오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또 건조해지다 보니까 질염이 오기도 하고 한 이런 증상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이거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 해가지고 1번이 보세요. 안면 홍조 내지 발한. 2번이 가슴 두근거림. 그죠? 이 두 가지는 호르몬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 다음 3번이 불면증, 4번이 우울증, 5번이 신경질, 6번이 공황장애, 7번이 피로감. 이걸 뭐예요? 보세요. 3, 4, 5, 6, 7이 정신적인, 그죠? 심리적인 부분이냐,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성관계 불편해지고 배뇨장애가 오고 질건조가 오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관절이나 근육의 불편감이 오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11가지. 이게 바로 갱년기 증상 등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경증이냐, 중등조냐, 아니면 중증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갱년기를 미룰 수는 있느냐?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난소의 기능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돌리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골다공증 무조건 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골 밀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들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오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대체해주는 그런 거를 써주면은 이걸 더디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약을 안 쓸 것 같으면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식물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영양에 대해서는 제가 뺄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콩이에요. 그래서 이제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하는 성분.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래서 콩이나 그 다음에 석류. 그래서 이런 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에도 효과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갱년기 증상을 좀 떨어뜨리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콩이나 이 마는요, 생각한 것만큼 증상 완화가 좋지 않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쓰긴 쓰는데 굉장히 증상 자체를 확 떨어뜨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석류는요, 증상 완화가 좀 되는 느낌이 있고, 요즘에 석류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 근데 이 석류로 만든 제품이요, 치명적인 부작용이 뭐냐 하면요, 갑자기 출혈을 해요. 석류 약을 먹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갑자기 생리하듯이 피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자궁 안에 피가 고여 있어요. 또 생리하듯이. 그래가지고 놀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석류가 부정 출혈이 많아서 그래서 쓰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이야기했듯이 콩이나 마나 석류는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실 우리가 갱년기 같은 약을 먹고 나가지고 치료제를 써서 증상이 완화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번에 이제 아미에서 이제 루바브라는 걸 만드는 루바블랜드가 나왔어요. 이 루바브가 그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 루바브가 이 갱년기 증상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에서 이 루바브에 대해서 이제 식물성 제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찾아낸 루바블랜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정상은 뭐 이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루바블랜드가 루바브의 뿌리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원래 독일에서 이미 한 50년 전부터 썼던 제품인데 이번에 아메이가 이제 루바브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인데, 그래서 루바브를 썼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11개 증상들 있잖아. 첫 번째 얼굴 화끈거리고 안면 홍조가 오고 발한 증상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이 증상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질이 건조하고 하는 그런 증상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약해진 증상까지 이런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면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짧게 한 석 달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2, 3년 정도 먹었을 때 꾸준히 효과가 있는 거, 사실 이게 다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바브가 이번에 이제 요거 보면 연구 논문인데요. 지금 여기 5개 적혀 있는데 5개 중에서 연구 논문 1번, 2번, 3번은요 3개월이란 단기로 해가지고 1번이 뭐냐면은 갱년기 증상 중에서 안면 홍조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안면 홍조 쪽에 대해서 주로 해가지고 했는 거예요. 이게 연구 논문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감정적인 거예요. 불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면 홍조까지 다 포함되는 거. 그다음 3번은 1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진 게 바로 일루바브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연구사와 연구원은요. 연구사는 좀 길게 몇 개월이더라. 그리고 이제 연구원은 2년,
그죠? 2년까지 꾸준히 이제 연구 일을 계속 꾸준히 지속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관찰에 의해서도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켰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진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뭡니까 이제 석류라든지 아니면 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콩이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그 연구를 해도 이만큼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루바브만은 이런 갱년기 증상을 객관적으로 좋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갱년기 증상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루바브를 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루바브하고 우리 GL 브랜드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써도 좋겠고요.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 환자들 오면 이런 제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갱년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체중 조절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체중 조절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을 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살을 뺀다. 그러면 우리가 체중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 몸에 무슨 성분이, 지방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 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몸이 커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지방이 축적돼가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게 바로 비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만은 왜 생기느냐면 우리가 몸에 넣는 인풋과 우리가 배설하는 아웃풋이 있다면은 인풋은 너무 많은데 아웃풋이 적으니까 몸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인풋을 역할하는 거는 우리 영양소 중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즉 남아도는 지방이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고요. 또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이게 독이기 때문에 뭐로 바뀌어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가 몸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려면 무조건 인풋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여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웃풋을 늘리는 방법은요. 내 몸의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은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내 몸에 있는 근육량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이 높은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높죠. 그래서 운동 안 해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양소는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 늘려야지만 살이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미 들어왔는 탄수화물, 지방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많이 쓰게 하면은 살 안 찌겠죠. 그럼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은 뭐냐? 축적이 안 되고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은 이걸 어디로?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전환시키려면은 유산소 운동,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가 에너지 많이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유산소 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에너지 잘 돌아가게 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WX와 같은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지는 거를요, 어떻게? 자, 들어오는 거를 흡수 안 시키고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탄수화물과 지방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고 비타민 미네랄 넣어주고 식이섬유 넣어주고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 빼는 제품들을 그죠?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제품들 4가지를 넣어주는 것이 우리 살 빼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바디키어 하는 거잖아요. 이거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요거만 가만히 보시면은요. WX가 있어요. 그죠? 아침, 저녁, 일주사 보면 WX가 아침, 저녁이 있죠. 이거는 그 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통해서 에너지를 잘 대사시키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보면은 있죠. 저녁에 보면 있죠. 예.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 빼는 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 빼려면은요. 비타민, 미네랄을 줄이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늘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사를 시키기 위한 비타민, 미네랄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되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빼내는 식이섬유를 넣어줘야지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꼭 이해하고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를 줄이고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 빼내기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살을 뺀다는 거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개념 먼저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제품 네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CLA 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림 스마트 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카보저스트 식이섬유죠. 그 다음에 파워블로키드 산도 동물성 식이섬유입니다. 결론을 보면은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뭐냐면 CLA하고 슬림 스마트는요, 이미 들어왔는 지방을 어떤 식으로 들어 소비시키는 게 CLA예요. 슬림 스마트도 마찬가지. 슬림 스마트는 이미 들어왔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CLA하고 슬림 스마트는 이미 흡수된 놈은 어떻게든지 지방을 못 가게 하는 것이 기능이라면 뒤에 있는 카보저스트하고 키토산은 뭐냐면 아예 흡수를 못 시키게, 아예 위에서부터 흡수 안 되게, 분해 안 시키게 해가지고 식이섬유를 그냥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능적으로 자, 첫 번째 CLA 공액에는 뭐냐면 컨주게이티드 리놀레이크 애시드라 그래가지고 공액 리놀레산이에요. 원료는요 멕시코산 홍화유입니다. 멕시코산 홍화유. 근데 이 CLA 기능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 흡수되는 지방을요 자 살이 찐다는 말은 이 지방이 어디로 간다는 말이죠? 지방 세포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요 자 이미 흡수됐는데 혈액 내로 돌아왔는 지방을 지방세포로 가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차단하든지 지방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럼 기능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지방세포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체지방, 이게 지단백이 지단백. 그래서 지단백의 기능을 늘려주면은 그러니까 지방세포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요. 이 지단백 분해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가지고 지방세포를 못 가게 하는 게 1번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지방 내에 지금 지방세포 내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럼 이놈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많으면은요. 절대로 지방을 안 써. 그래서 무조건 탄수화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끝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놈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가거든요. 탄수화물 많으면. 그런데 탄수화물 있더라도 이걸 옮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르니틴.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카르니틴의 효소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카르니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게 두 번째 기능.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을 많이 옮기는 게 두 번째. 그러면 많이 지방세포 안에 지방을 줄 거 아니에요. 맞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이 지방세포 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갈 데가 없는 거지. 지방세포를 괴사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해주고 지방의 축적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CLA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건데요. 여기 단점이 뭐냐면 천천히 진행돼. 그래서 보시면은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목욕하면 정말로 효과 있는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제품은 CLA예요. 그리고 이제 CLA는요, 하루에 꼭 일정량, 그래서 우리 제품 6달이잖아요. 6달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3.4g의 CLA 먹었을 때 효과가 확 있는데, 이제 민족마다 그 CLA 먹는 게 다 다르죠. 우리 먹으면서도 CLA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를 해보니까 식사 중에 0.25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6달에는 3.15g의 CL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CLA.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림 스마트는 뭐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탄수화물을, 남아 들어온 탄수화물을 뭐로? 지방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간에서.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이 슬림 스마트인데, 이 슬림 스마트는요, 가르시니아 캄보디아 추출물에다가 아세로라와 시트러스 니아신이 들어가 있는데, 흡수되어 있는 과다탄수화물. 그래서 살 빼려면 절대로 이당류를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쁜 탄수화물, 이당류. 그죠? 가공되는 탄수화물, 이당류. 이당류는요, 이게 절대로 미토콘드리아를 안 가요. 그냥 지방, 간으로 가가지고 다 지방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8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절대로 이당류를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림 스마트를 먹어주면 남아도는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분해가 안 가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A와 다르게 이 슬림 스마트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탄수화물 많이 먹는 민족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이 많이 먹는 민족한테는 슬림 스마트가 빨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분해 안 시켜서 그냥 변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이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근데 우리 식이섬유는 뭐 카보저스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브 비트, 파이브 파우더 다 있죠. 사실 파이브 비트, 파이브 파우더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살 빼는데 이제 특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카보저스트 식이섬유인데 효과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단점은 비싸요. 그죠?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부담이 되면은요 파이브 비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료는 콩 추출물이에요. 강낭콩 추출물. 이게 이제 복합당이 단당으로 가는 과정을 다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분해를 안 시키기 때문에 바로 변으로 먹는 탄수화물의 한 40%까지를 변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인한 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카보저스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원료는 아까 이제 콩에 대두 추출물, 바슬 용초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사하기 한 30분 전에 딱 먹어주면은요. 탄수화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에도 도움이 되죠. 당뇨 환자 도움 되겠죠. 장도 도움 될 거고요. 살 빼는 데 도움 될 거라. 그래서 고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도움 되는 거. 그죠? 이런 게 바로 이 카보저스트 식이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볼 키토산은요. 똑같은 이건 동물성 식이섬유예요. 키토산이라는 갑각류 껍질에서 나온 동물성 식이섬유인데 이걸 먹어줌으로 해가지고 지방이 흡수되는 것도 한 40%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열을 내게 하는 뭐 캡사이신도 들어있고 L카르니틴 아까 뭐야 지방을 옮겨주는 거잖아. 이것도 들어있고 아세로도 들어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방의 흡수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녁에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딱 먹으면은요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변을 보면은요 기름이 둥둥 돼 있을 거예요. 올로키토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메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바디키 식단표잖아요. 식단표 보시면은 구조 프로그램을 보시면 돼요. 구조. 그래서 첫 주는 이제 시작 단계. 시작 단계는 너무 아메는 이제 너무 강하게 안 해요. 그래서 첫 주는요 저녁에만 식사량을 줄이고 아메 식사 살 빼는 거는 밥을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식사는 하여튼 살을 빼려면 저녁을 안 먹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그 금식 시간 좀 길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주는 이제 무리 안 하고 저녁만 가벼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주에서부터 그 7주, 8주까지는요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는 또 원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녁만 가벼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WX 아침 저녁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식이섬유 이거 보면 이제 카보드 식이섬유 비싸니까 파이브비치 넣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비치를 아침 저녁 넣어놨고요. 그 다음 단백질은 첫 주는 아침 저녁 점심 식사를 하니까 저녁만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살 빼는 거 그죠? CLA 그 다음에 파워블로키토산 그 다음에 슬림 스마트 요거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게끔 해주는 게 아디키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아침 식사를 줄이니까 단백질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똑같고 그리고 마지막 주 이제 올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첫 주와 똑같이 하고 그다음 유지기에는 이제 4가지를 꾸준히 써주면 유지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메에서 제안하는 바디키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SHN 스플리먼트 이거는 뭐냐면 먹는 콜라겐. 요즘 TV에 콜라겐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이 콜라겐의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겐은 피부, 근육, 뭐 모든 것이 다 들린 콜라겐이에요. 그게 머리카락.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처지는 거죠. 노화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 발톱에 기형도 올 수 있고 탈모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먹는 콜라겐을 이렇게 써주는 건데 이게 이제 S 가는 거는 스킨, H는 헤어, N 네일이잖아요. 그래서 특수 부위에 들어가 있는 손톱 발톱이 거칠거나 탈모가 심하거나 피부가 막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써주면 도움되는 것이 이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 합성에 도움되는 것이 바로 SHN 스플리먼트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어요. 비오틴 가는 게 있는데 비오틴은
결국 콜라겐 합성하는 겁니다. 비타민 B1, 7번. 그 다음 비타민 C 자체가 또 콜라겐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콜라겐 들어있고요. 또 글리신, 포도씨 추출물, L-시스틴, 뭐 호스테일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이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요즘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SHN은요. 그 시중에서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흡수율도 좋고 또 들어왔을 때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뭐 손발톱이 거칠고 피부가 거친 사람들도 써야 되지만은 갱년기 환자들, 여성이 노화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보내주면 좋은 게 바로 SHN 스플리먼트다. 물론 이제 CLA라든지 GLA 브랜드라든지 아까 루가 블렌드도 도움이 되지만 이 SHN 스플리먼트도 갱년기에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는 제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때까지 제가 설명 안 했는 거를 모두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전공이 의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질환, 어떤 병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는 제 경험상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도움 될 거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 크게 나누어 가지고요. 제가 항상 그 디톡스도 이야기하지만 위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위와 장의 기능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도움이 되는 거 물론 많아요. 많지만 굳이 나눈다면 비타민이 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위에 도움되는 건 유산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네랄.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오메가3가 다 위에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비타민 B, 비타민 C,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미네랄. 위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장에 도움되는 건 아시다시피 유산균과 식이섬유, 미네랄은 다 도움돼요. 그래서 유산균, 식이섬유. 그 다음에 뭐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아시다시피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다당류. 유산균을 먹여야 되지만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간에 도움되는 건 간 기능 하면은 비타민 B, 비타민 C, 그 다음에 밀크시슬, 그 다음에 미네랄, 뭐 단백질 되겠고요.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거는 오메가3, 오메가6에서 그렇지만 오메가3, 그 다음에 갈이, 코큐텐, 그 다음에 레시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워블 기토선성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지방을 흡수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넓게.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그럼 좋을까? 첫 번째가 이제 암 환자들 있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요즘 이제 내가 암이다 걸리고 나면 사람들이 치료에 대해 가지고 병원 치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병원에 완전히 맹신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의 반응이 다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은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 경험에 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할 수 있는 경우는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수술 자체도 아주 위험성이 많지만은 항암하고 방사선 하다 보면은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 몸 상태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암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부작용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항암은요, 첫 번째는 이걸 견뎌낼 수 있도록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암에 효과가 있는 거라 하는 거를 써서 이걸 또 도와주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암에 되고 나면 병원에서도 남아있는 암을 없애주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된다고 이제 알려진 게 뭐냐면은 메가비타민 요법이에요.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비타민하고 비타민 용량을 높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비타민과 셀레니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암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메가비타민과 셀레니움은 암 환자한테 1차적으로 보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암이 생기는 이유는요. 위장이 나빠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장에 좋은 제품을 그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이런 걸 권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장에 도움되는 거 비타민 도움되고 오메가3 도움되고 유산균, 식이섬유, 미네랄 다 도움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항암 효과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코큐텐, 비타민 A, 제가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권할 수 있으면은 여유가 되면 다 쓰면 좋고요. 그죠? 그거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알러지와 자가 면역 질환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면역이, 저 알러지의 면역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장 좋게 해주면 어지간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미네랄, 그 다음에 관리. 그래서 주면은 알러지는 쉽게 치료가 돼요. 왜? 면역의 반응 중에서 초기 단계의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는 치료가 잘 돼요. 특히 비염 전신 같은 건 치료 잘 됩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면역이 조금 미쳐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상태가 되고 자가 항체가 막 생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금방은 치료 안 되지만 치료는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질환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거 잘 생각하시면 되죠. 레시틴은 치매 콜레스테롤, 진코엠은 건망증 기억력. 그 다음에서 뇌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밀베리아, 갈리라든지 코크텐, 오메가3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과 노화는 아까 했듯이 이제 10대에는 빌베리 DH를 쓰면서 카로틴 플러스, 20대는 카로틴 플러스, 그 다음에 노안이 오면은 뭐예요? 그 카로틴 플러스 쓰면서 뭐죠? 비전 아이디 이렇게 해서 좀 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막 질환 아시죠? 점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점액질, 그죠? 눈물이 나오거나 입안이 침이 나오거나 그 다음 여성들 질, 그죠? 이런 쪽이 점막이잖아요. 이 점막이 건조해지면 점막이 나오지 않으면 안구 건조라든지 구강 건조, 질 건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점막을 형성하는 거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오메가3 같이 써주면 점막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를 포함한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오면은요, 비타민 C, 그 다음 비타민 B, 그 다음에 갈리, 그 다음 단백질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가 염증이 오는 경우는 박테리아를 없애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뭐죠? 갈리잖아요. 그래서 갈리 플러스 해가지고 알고 써주면 도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메인으로 쓰고 혈액순환 도움되는 오메가3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거 써주면 도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여성 질환은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갱년기, 생리불순은요, GL 브랜드를 일단 써주면 좋겠고 혈액순환 도움되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나머지는 써주면 되고 갱년기 심한 경우는 이제 루바블렌드, 그죠? 루바블렌드 같은 거 써주면 도움 될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SHN 스플리먼트도 도움 되겠죠. 그 다음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어떻게 도움 될까요? 칼슘, 단백질, 그 다음 그거 다 대사되는 비타민 B 종류죠. 비타민 B 이런 거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정신질환은 뭐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 자체는 이 자체가 어떤 호르몬 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 오메가3 이런 거 써주면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은 물론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병행 반드시 하시면서 이런 영양제를 공급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증은 소팔메토, 그다음 오메가3 이런 거 쓰면 되겠고 체중 제조 제품은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그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제가 방금 이제 뭐 심장질환, 뭐 혈관질환, 뇌질환 이런 거 했는데 우리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상담을 하면서 병원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학 공부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걸 증상을 병을 예방하는 걸 우리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는데 그 치료 방법은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 생각해 볼 때는 예방적인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사들도 나름대로 다 공부를 하고, 그죠? 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바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병원 치료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들으실 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나는 뭐냐면 이 병을 예방하는 데다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먹거리, 그래서 항상 내 위장을 좋게 하려면은요, 내 먹거리를 일본 관리를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내 식사 습관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독소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식품을 추가적으로 쓰면서 독소를 없애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방,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위장을 좋게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도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나게 됐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뉴트리아이트 건강 강의는 오늘부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또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